자, 오늘 문학 13회차 1번 문제 시작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문제는 대단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특기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위원회의 정기회의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1회 소집하는 거 아니죠. 매월 2회 소집이잖아요. 2회 소집.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이긴 하지만 부정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 보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과 출과죠. 재과 출과니까 요거는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다 여기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 그리고 내려가서 보시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사항인데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거 아니죠.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건 경찰 본연의 임무니까 경찰청장이 알아서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 국가경찰 임무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뭔가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게 소극적 질서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의 친무 때문에 무조건 부탁을 들어준다. 그러면 국가경찰 사무, 즉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데 공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찰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임무 외의 사항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1번, 2번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 가까운 사이는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요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위법한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쪽은 더 많이 간섭할 수 있다고요. 제2요구권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행안부 장관이죠. 시험에 경찰청장이라고 틀린 지문이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제2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 제2요구하는 기간 높은 사람은 좀 더 여유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좀 더 바쁘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10일 이내 재의결 요구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 재의결하는 건 7일 이내니까 서로가 바뀌어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가봅시다. 경찰의 통제와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은 경찰 소속이 아니다. 그죠? 경찰 소속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하는 거면 대외적 통제가 맞고요. 그 다음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들이 관여하죠.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는 거니까 당연히 민주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나와 있다. 그죠? 미, 병, 부가 되죠. 미아, 병자, 부상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호를 거절한다 그래도 무조건 조치할 수 있죠. 하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직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주어가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관사회장 나오는 2군데 잘 챙겨보셔야 되고 경찰청장 나오는 4군데를 잘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서술어는 대부분 할 수 있다죠. 하야야 한다가 아니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의 재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원칙적으로 되고요. 다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서술어가 벌써 틀렸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앞쪽의 내용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니은 가봅시다.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위해성 경찰 장비는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럼 이때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외부 전문가 들어와서 안전성 검사하죠.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 실시하고 의견 제출하는 것은 그렇죠.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지만 그건 며칠 이내가 되냐면 30일 이내가 된다. 그죠? 30일 이내. 이건 대통령령 규정이고요.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장이 받아요. 그러면 이 결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3개월 이내. 이것도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경찰에 관할할 때 나오는 거고 여기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죠. 소관상임위원회. 여기에 제출하는 거니까 니은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죠? 자, D급 가서 봅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맞고요. 징역이나 금고 맞고. 그 다음 최근에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게 있었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죠. 그죠? 얼마에 된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니까 D급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 가봅시다. 경찰관 직무집행, 자, 손실보상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문장, 조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령,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것은 경찰청장으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여러 가지를 정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리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미음 가서 봅시다. 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형사상과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조직이 나몰라라 그러면 그때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소송 지원도 가능한데 그건 경찰청장만 가능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안 됩니다. 경찰청장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없을 때 해주는 거니까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고 2번은 맞는 게 니은 하나뿐이다.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봅시다.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정보원장이죠.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제작에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다만 국방부라든가 경찰청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좀 다른 것과 다른 기관과 다른 것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 내에서 암호자재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럼 기획 지문에 따르면 암호자재를 만들어주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국정원장이겠지만 국정원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죠? 경찰청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죠. 그러면 만든 사람에게 반납하는 거니까 꼭 국가정보원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만든 사람은 제작기관장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 D급 봅시다. 비밀은 원칙적으로 복사하면 안 되죠. 그죠? 복사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었죠. 1급은 생산자의 허가, 2급은 생산자가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따라서 1급은 항상 따로 관리니까 1급, 2급 이렇게 같이 나오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D급 지문 틀린 지문이 되고요. 리을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예를 들어서 경찰을 재건축하는데 건축업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기존의 무기고와 탄약고의 위치도 알려줘야 되고 새로 건립되는 무기고와 탄약고의 위치도 당연히 건축업자는 알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 비밀을 안 알려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안대책 마련하면 되는 건지를 정해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안대책 마련하고 보여주면 되죠. 누가? 소속기관장이 말이야. 소속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만 1급 비밀은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요. 항상 1급은 따로 갈립니다. 따라서 답은 리을이 되겠네요. 4번 갑시다. 행정기본법. 자, 행정법은 항상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고요. 연수로 표시하는데 1세에 이르지 않았다? 아기들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월수로 표시할 수도 있죠. 2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1월 1일에 법을 공포하면서 6개월 뒤에 시행된대. 그럼 1월 1일과 6월 1일이 동시에 계산되면 실제로는 6개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첫날을 산입하지 않죠. 따라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실효의 원칙이죠. 더 이상 권한이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걸 행사 안 했더니 공익이나 제3자 이걸 현저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대표적인 게 뭐죠? 허가 같은 거잖아. 신청하니까 허가 나오는 거.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시 법령 기준이죠. 신청 시가 아니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신청 당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처분 당시 법을 따르는 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갑시다. 국가배상법에 관한 이야기. 역시나 국가배상법도 국민의 손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니까 넓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넓게. 자, 1번 봅시다. 5조니까 우리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이야기죠.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이야기는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우리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공적인 사용이 공여되지 않으면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구대를 잠깐 옆으로 옮겨서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데 임차권에 근거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지역 유지에게 빌려서 건물을 쓰고 있다가 걔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바람에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당연히 국민의 손해는 그렇죠.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 넓게 해석하라고요. 넓게. 2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객관성이죠. 객관성. 공무원이 제가 보기엔 제 판단에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디귿에 보면 예산 부족 나와 있다. 그죠? 자, 너네 왜 제대로 공공영조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예산의 부족은 참작 사유일 수는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의 막사의 지붕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고치지 못한 상태인데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났어요. 예산 부족이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주장할 수는 있으니까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참작사항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 요건이 돼버리면 돈 없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배상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 요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된다고요. 4번 가봅시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행정청이 이야기를 한 거야. 거기 소음도 있고 공해도 있으니까 위험해서 거기 살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난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거죠.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괜찮대. 그리고 들어가서 손해를 입었다? 그건 행정처에게 면책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하면 소송도 가능하죠. 부당은 소송은 안 되고 심판만 가능합니다. 심판만. 그래서 부당한 경우는 행정소송은 안 돼요. 심판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부 처분은 처분이다. 부작위는 안 해주는 거고 신청권을 가진 국민이 뭘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하거나 안 해줘. 그럼 당연히 뭐가 가능할까?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 인정된다, 인정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도 의무이행 소송이란 건 없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지만, 그죠? 요건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이란 건 없죠.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 여러분들 소청심사인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죠. 소청심사인은 어떤 경우에도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하지 못합니다. 요 재결이란 게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인용 재결이 있었어요. 절차적 위법 사유 뭘 말하는 거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해요. 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를 안 했던 거지. 됐죠? 이유 제시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절차적 위법이 됩니다. 인용 재결이 이겼다는 이야기니까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국민 갑이 승리한 경우입니다. 갑이 이겼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에 이 말이 뭐죠? 이유 제시하는 거죠. 이유 제시. 이번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이번에는 신경 써서 이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 기사동,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처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지만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에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처분 또는 새로운 처분으로 옵니다. 별개의 처분 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처분으로 가버리니까 기속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3번도 틀린 집. 4번 가봅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임시처분은 가능하고요. 직권에 의해서도 임시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한 거고요. 생각해보니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니까 이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정지만은 효력을 거두기가 힘들더라. 그러면 당연히 임시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지문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효력을 거두지 못할 때 하는 거니까 보충성을 가진다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7번 갑시다. 지역경찰관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말하죠. 그래서 설치, 변경, 폐지 전부 다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죠. 기억은 틀린 지분. 수시 원서 갑시다. 순찰팀의 수는 시도경찰청장,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 따라서 니은은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다. 그죠? 디귿 팀장, 장인, 일정, 현대교 이렇게 하잖아. 순찰팀장, 장비 등의 인수인계한 장인, 일일 근무지죠. 일정, 팀장, 장인, 일정. 디귿 지문 받는 이야기고, 직주 일체형은 직장과 주거지가 일체형이니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 시 방문 민원 접수나 처리 등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지 수사 이런 것들은 못한다고 했고요. 반드시 돈은 줘야 됩니다. 조력사례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 미음 지역경찰관서장은 1근 근무가 원칙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은 상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 기업과 니은 2개가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8번 봅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 등의 가처린 업무 처리 규칙 나와 있죠. 실종아동과 관련해서는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용어만 잘 알면 됩니다. 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는 1번 지문 맞는 이야기겠네요. 2번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말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보호시설의 장애나 종사자는 제외죠. 제외 동남이 하시고 보호시설의 장애나 종사자를 보호자로 넣어버리면 실종아동 등이 보호시설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니까 찾는 실종아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시설의 장애나 종사자 제외합니다. 3번 발생지는 실종아동 및 가출인이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고요.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제대로 진술이 안 되거나 대중교통시설에 있는 걸 목격했거나 실종 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3번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발견질환 우리 국어적 의미와는 좀 달라요.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르면 발견지는 발견한 장소가 될 것 같지만 부모한테 오라고 보호자한테 어디로 오라 그래야 돼? 지금 보호 중인 장소로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지는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봅시다. 역관주의, 관직을 사냥한다 이 말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넘어가는 거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또는 대통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거. 그리고 친한 사람, 충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1번 지문 맞아요. 2번 실적주의는 너의 실제 성적을 보여주면 합격시켜주겠다.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고요. 능률성, 전문성, 안정성,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고 공직기회 균등을 실현한다.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실적주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어차피 정년이 보장됐으니까 잘릴 일은 없잖아요. 국민 여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에 대한 대응성이 강화되는 건 아니죠. 그건 역관주의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4번 역관주의는 선거에서 공직에 나간 거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 있죠.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이 저해되는 거고. 신분 보장이 미흡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자, 왜 계약직도 많고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은 덜 된단 말이야. 따라서 사기자의 우려가 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로 좀 바꿔주십시오. 자,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는 간단하죠. 터다, 다도 5m입니다. 터나라, 다리 위.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는 터다, 다도 5m. 기역, 니은, 미음 3개가 되고 나머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이죠. 그건 나머지 지문이 다 해당되죠. 첫 번째 봅시다. 교단, 목보 나와 있죠. 교장, 도모, 소방용 시설은 없으니까 5m고요. 그 외의 자리는 전부 다 10m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파란색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